언어 활성화를 맡고 있는 총괄책임자 이대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량을 빛낸 인물들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 기업가로 또는 대학교에서 개공 교수로 활동을 하시는 우리 인상과 김윤세 회장님을 모시고 고원 최치원 선생과 인산 김일훈 선생의 함량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2시간 동안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윤세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선친께서 제가 어릴 때 2살 무렵, 그러니까 1956년입니다. 이때 저희가 선친 등에 업혀서 이 함양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 동생 김윤수는 이제 삼봉산 아래, 오도제 아래 그 살구쟁이에서 태어나고, 또 제 자녀들 뭐 다 여기서 태어나서 함양초등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이 함양이라는 곳이 인산 김일훈 선생께서 들어와서 여기서 머물고 사시니까 우리 회사에 등록된 고객 회원들이 약 30만 가정, 한 100만여 명 되는데, 그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 인산 선생께서 그 함양으로 가셨을까? 그래, 인산 선생께서 늘 이제 말씀하시는, 자주 이렇게 말씀 입에 올리는 분이 고은 최치원 선생님입니다. 약 1100여 년 전에 함양에서 이 천령 태수를 지내신 이제 그런 분인데, 오늘 여기 함양의 인문학 강좌, 또 우리 선비정신, 또 그 원류를 더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 고유의 그 유불선 삼교를 전체를 포함하고 아우르는 이 현묘지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고은 선생의 표현입니다. 이 난낭비 서문, 그 책은 지금 전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 난낭비의 서문을 고은 최치원 선생께서 지으셨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 인용이 된 글이 27장, 70몇 장인데 그거 인용이 돼서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민족의 아주 원천적인 이 정신,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낭비 서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국유 현묘지도 하니 나라에 현묘한 도리가 있으니 왈풍류, 그 다음에 삼교를 다 포함해서 이 모든 인류의 그 삶을 이렇게 더 풍요롭게 하고자 이제 애를 썼다. 그리고 거기에서 언급한 내용이 이 입적 충어구, 나라에 충성을 하고 부모에 효도를 하는 것은 공자의 그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무위지사, 이 인위 인공 조작을 넘은 무위의 이 일을 처리하고 행불언지교, 말없음의 훌륭한 가르침을 실천하였다. 이것은 주주사의 그 가르침이다. 그 주주사는 노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고 나쁜 일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친 것은 축건태자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그 난낭비 서문에다가 쓰셨는데, 축건태자는 인도의 석가모니 부처를 지칭합니다. 그래, 우리 민족의 이 사상 체계에는 늘 유불선 삼교에
이제 그런 정신의 핵심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풍류도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가풍을 우리 민족의 그 풍을 선풍이라고 그럽니다. 신선선자. 그래서 선도, 선풍. 그리고 우리 함양에만 해도 지리산, 천왕봉, 중봉, 하봉. 하봉 밑에 가보면 그 두류봉이라고 있고요. 그 옆에 영랑대라고 있습니다. 영랑대는 이 신라 그 무렵에 그 4명의 신선이 있었다라고 그러죠. 영랑, 술랑, 또 안상, 이런 남랑, 이 4분의 신선을 사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영랑대에 그 이제 뭐 영랑대를 비롯해가지고 이 함양의 그 도가, 선가, 불가에 그런 지명들이 많죠. 이 지리산을 지혜지자에 달을 이자니까 이 글에 좀 조예가 있는 분들은 지이산이지 왜 지리산이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지이가 뭐냐면 아주 지혜가 남다른 그런 분이 머문다라고 해서 지인데 또 덕유산의 옛날 이름이 덕이산입니다. 이 덕행이 아주 남다른 특이한 이제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 그 제자 중에서 지혜 제일은 문수사리, 덕행 제일은 보현. 이래서 문수사리의 리자를 차용해서 이인데도 불구하고 지리산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은 산 이름이 방호산, 방장산, 청학산, 두류산 10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수, 천문지리에 가장 밝은 분이 붙인 산 이름은 청학산입니다. 저기 불일폭포 가면 그 모습이 청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저 하동이나 저런 데서는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이 청학동이라고 하죠. 그것은 청학동천이란 뜻인데 거기 저희가 그 인산 선생을 모시고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그래, 야, 여기 청학동이라는데 너 보니까 뭐 청학동 같으냐? 그렇게 물으시길래 글쎄 여기는 무슨 암자가 있었던 암자터 같은데 뭐 청학동은 잘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그래, 잘 봤다. 여기가 묵계암 그쪽이 옛날 진주암이라는 암자가 있던 터입니다. 그런데 유불선 삼교 갱정유도회 강대성 교주가 6.25 피난을 한다고 이제 미리 피난을 한다고 산속으로 찾아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곳이 오늘날 그 묵계암 청학동입니다. 그런데 이 하봉 쪽으로 지금 길이 막혀가지고요. 저기 국립공원에서 폐쇄를 해가지고 일절 등산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왜 와불산 혹시 가보셨습니까? 와불산 그 너머로 정말로 세상에서 그런 선경이 없습니다. 저는 그 김정직 선생의 유두루록을 따라서 역사문화조사단 일원으로 거기를 이제 12시간을 비 오는데 산행을 하면서 봤는데 우리 함양군수를 지내신 김정직 선생께서 이곳이야말로 이상향이다. 그러면서 같이 그 따라왔던 사람한테 우리가 나중에 퇴임하고 정말 그 이상향에 들어가 살려면 이곳으로 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거기 지리산 하봉의 그 봉우리가요, 하늘에서 보면 학이 날아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세봉입니다. 세봉. 세봉우리.
그 다음에 그 상내봉이라고 또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은 상내가 아니고 향로봉입니다. 향로봉이 와전돼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와불산, 그 와불산 정상 그 밑에 소림굴이라고 굉장히 큰 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지리산이 청학산인데 청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꼭 흰 구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인종구어 양백이라고 나중에 말세가 돼서 전쟁이 나고 재앙이 거듭거듭 겹칠 때 정말 사람의 종자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데 그 사람의 종자를 찾아보려면 양백 사이에서나 조금 가능하다. 그래서 옛날 비결을 쫓는 분들이 태백산, 소백산 사이에 영주, 풍기 그쪽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성지지를 찾아서 운봉에 가신 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함양으로 오시고 어떤 분은 유구 마곡으로 가고 그랬는데, 그러면 청학산이 이렇게 하늘을 날아서 저기 백두산부터 시작된 그게 이 덕유산 쪽으로 해서 쭉 들어오는데요. 그 청학이 나를 때 반드시 좌우에 구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함양에 백운산이 2개 있죠. 저기 금대산 옆에 백운산이 아닌데 그건 이제 뭐 작은 산이고, 저기 백전에 있는 백운산이 정말 그 백운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그 아주 그 소중한 그런 산이죠. 그 다음에 백전 백운산, 지리산 남쪽에 광양 백운산. 그래 양쪽 백운 사이로 푸른 학이 날아가다가 고개를 돌려가지고 쳐다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소형 길지라고 하는, 학의 둥지 길지라고 하는 이 함양 땅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함양골 자체가 청학동인데, 청학동을 옛날에 그 아주 이상하게 찾느라고 저 쌍계사 옆에 뭐 성문이 있으니까 거기가 있고 뭐 어디가 있으니까 거기가 있고, 여기 함양 독바위를 가시면요 일부러 그 누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성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랑문인가 거기 또 있고 성문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참 더 들어가면 거기 방장문이라고 또 성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직 선생께서는 그 루트를 따라서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봉으로 해서 저 영신대 저쪽으로 이제 갔는데, 그래 이 함양의 관광 자원으로, 산악 관광 자원으로 또 스토리텔링 하기에 가장 좋은, 또 한국의 그 선비 정신을 말하기에 가장 좋은, 조선을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도학자가 김종직 선생입니다. 전필제 김종직 선생인데 그 제자가 일도 정여창 선생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남계서원, 청계서원 이래가지고 함양의 선비 정신이, 또 함양의 선비 문화가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고장인데, 그래서 임금이 계신 한양 쪽에서 보면 왼쪽으로 좌안동, 오른쪽으로 우함양, 그래 좌안동 우함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안동은 요새 뭐라고 합니까? 그 선비 정신의 뭐 수도라고 하든가 뭐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그래도 유학이라든지 선비 정신이라든지 선비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안동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고, 그래 안동이 내건 게 뭐냐면 정신문화의 수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태계 선생도 있고 유성룡이나 이런 분들이 다 거기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남명 조식 선생이 산청 덕산제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하시다 보니까 지금 그 이제 정신이 쭉 이어져서 산청에 한국 선비문화연구원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원장이 이제 전 국회의원 하신 최구식 의원이신데, 그래, 산청도 남명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비 문화를 이렇게 많이 선양하고 하는데, 이 함양은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우리 뭐 안의 향교도 있고 함양 향교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 선비 정신을 지금 이 되살려야 할 이제 아주 훌륭한 정신문화유산이라고 이 판단되는 것이, 지금 선비 정신이 실종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정부패에 뭐 아무리 법이 처벌을 까다롭게 해도 미꾸라지보다 더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다 부정부패 다 해먹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건설을 많이 상대하는데, 건설업체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이럽니다. 아, 사기꾼. 뭐 건설을 하는데 왜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듭니까? 그 정도로 뭐 하면 정상적으로 이 공사를 철저히 하고 자재를 좋은 거 쓰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래서 좀 빼먹고 저래서 좀 빼먹고 여기서 좀 묻어먹고 저기서 좀 등쳐먹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의 고유 정신 속에는 없습니다. 우리 단군 일의 혈통은 정말 백의 민족의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또 남을 배려하고, 소위 국조 단군의 이념 자체가 홍익인간 이화세계 아닙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치에 맞게 세상을 교화시키고 감화시키고 변화시켜서 더 훌륭한, 더 이상적인 우리 삶을 구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를 건설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정신이 중간에 슬금슬금 다 방구석에 다 빠져나가고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행태만 남아서 지금 대한민국 전국을 다 휩쓰는 그 정신 나간 그런 행태가 바로 오늘의 그 이 세태인데, 이거 누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함양에서 발언되는 이 선비 정신이 그런 혼탁한 세상을 밝히지 않으면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교의 그 어르신들이 정말 꿋꿋하게 이 훌륭한 정신들을 지켜오셨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더 널리 확산시켜서 한국의 이 정신문화유산 자체가, 한국의 정신세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저희가 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오늘날 뭐 우리 공자께서 말씀해 놓으신, 전하신 이런 사서삼경을 위시해서 이 선비 정신, 또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뭡니까? 어지린자 아닙니까? 그래, 저희 선치는 호가 어지린자 몇산자인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수준 높은 이 교훈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산 선생은 이 다른 분들이 왜 인상을 써주냐면, 너무나 뛰어난, 너무나 훌륭한 의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 병마의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구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옛날 독립신문의 주필 김희승 선생께서 그 호를 이렇게 붙여드려 가지고 인산이라고 하는데, 이 공자의 인이라고 하면 그 논어에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까? 안년이라고 하는 제자가 공자께 이제 여쭤보니까 공자님 굉장히 차원 높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일일 극기복리면 천하귀인은 하리라. 나부터, 임금부터 그 자기를 극복하고 예에 돌아간다, 자연의 질서에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모든 만백성들이 다 따라서 감화가 된다. 변화되고 감화돼서 천하가 저절로 태평성세를 이루고
또 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되는 건데 그 안년의 질문 한마디에 공자께서는 그렇게 훌륭한 이 사상과 철학을 세상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치면 동서남북이고요. 오행으로 치면 청황적백흑이고 그 또 오상으로 하면 인의 예지신인데 인이라고 하는 건 동방입니다. 의라고 하는 건 서방이고 예는 남방, 지혜로울 지자는 북방, 그리고 이제 중앙이 토입니다. 그건 믿을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비 정신 속에 이렇게 몇 년이 흐르는 우리 민족의 굉장히 이 우주 자연의 법칙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순리, 이치에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민족의 선비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집안 대대로 선도, 즉 도가의 집안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조부터는 또 의가 집안입니다. 옛날 전부 도학자가 또 이 큰 유학자가 의술을 하기 때문에 유의라고 했어요. 선비로서 의술을 이렇게 옛날 약화제 발행하는 거 다 알아야만 발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초강목 쓰신 이시진이나 이런 분들이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이나 다 보통 대학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집안이 유학자 집안으로서 의가까지 해서 유의 집안인데 더 전에 뿌리는 유불도 삼가에 유불선 삼가에 하빌 풍류도 선도의 이제 그런 이 가풍을 가지고 있는 집안인데 인산 선생께서 그것을 이 함양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보다가 너무나 급한 게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감이 잡지 않습니까? 인류가 곧 이런 괴질에 의해서 전멸 위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 선친께서는 이 선비 정신을 이렇게 다시 북돋기 위한 노력보다 이 사람들이 전멸할 수 있는 이 병마 퇴치를 위해서 의술을 또 경험을 전부 집적해서 세상에 책으로 이렇게 낸 것이 1986년 6월 15일 펴낸 인산 선생의 신약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 내라고 해서 돌아가신 한 6년 뒤에 1998년에 다시 그 유언에 따라서 세상에 낸 책이 신약 본초란 책입니다. 그 책은 우리 민족의 정신, 사상과 철학의 원료부터 쭉 설명해서 내려오면서 이런 병이 오면 이렇게 하고 병이 안 생기게 이렇게 해야 되고 병이 만 가지라고 약이 만 가지일 필요가 없다. 병이 만 가지라도 한 가지 가지고 또 두 가지 가지고 적은 수의 약을 가지고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처방을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주겸이고 그 다음에 유황오리, 홍하씨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산 선생의 이 정신을 보면 평생 청빈하다라고까지 표현도 안 됩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져가는데 아버님 태평성세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면 우리 먹는 게 떨어져서 굶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고민하다가 아버님 그러면 왜 표정 보고 우물딱주물딱 하면 쌀 떨어졌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면 똑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선친은 두 말도 안 하고 삿입에 거무줄 치는 법은 없다. 다 안 죽고 살게 다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봐. 그래서 좀 있으면 그 다음날 또 누가 와서 선생님 오래간만에 하도 궁금해서 어떻게 사시나 하고 이렇게 왔는데 요거 좀 반찬으로 사시라고 또 한 20만 원 놓고 또 어떤 사람은 쌀 한 2말 가져오고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쭉 사는데 또 새는 또 월세 잘 못 주면 또 비워달라고 하니까 또 그래서 인산 선생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이사를 83번 가셨습니다. 그것도 독립운동 하실 때는 뭐 이사고 뭐고 집도 없이 그냥 풍찬노숙을 하니까 따질 것 없고 광복 이후에 인산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 1992년 47년 아닙니까? 47년 동안 83회의 이사를 하셨다면 1년에 한 2번꼴 이렇게 이사 다녔고 저는 아버님 따라서 한 40차례 이사하고요. 저 혼자서 또 한 20몇 차례 이사해서 저도 지금 제 나이만큼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산 선생님께서 그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병은 기가 막히게 잘 고쳐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땡입니다. 그 사람이 뭐 10,000원짜리 한 장 놓고 가면 가는 거고 안 놓고 가면 마는 거고 어떤 때는 또 아버님이 차비로 또 보태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병 고친다고 집들도 다 팔고 눈 팔고 집 팔고 해서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뭐 차비도 없다 하면 그러냐? 그리고 또 누가 놓고 간 돈을 또 주시고 어떤 그 재력도 있고 좀 뭐 거의 그 관료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이름도 대면 다 아는 분이라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아 선생님 그 저기 어려우신데 이거 인사드리고는 반갑다고 인사드리고는 봉투를 드리고 가는데 그러니까 또 그거를 참 내비두면 사업하는 제가 쓸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봉투를 이렇게 툭 열어보고 돈이 이 정도 듣고 오니까 이라봐. 자네는 돈에 대해서 잘 알지? 뭐 조금 압니다. 그리고 자네가 벌 줄도 잘 알지? 예. 자네처럼 돈을 잘 알고 벌 줄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쓸 줄도 아는 건데 나는 말이야 이 돈하고 쓰레기하고 구분이 잘 안 가. 그러니 이거 쓰레기통에 넣으면 이거 아깝지 않나? 그러니까 아 선생님 뭐 좀 약속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글쎄 나는 이게 뭐 잘 구분이 안 가서 하는 말인데 이거 돈 잘 쓸 줄 아는 자네가 쓰게 하고 던져요.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5분만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참 저는 그거 눈독 들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고 그래서 정말 선비정신이라는 게 저게 선비정신이구나. 그리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그 인심, 그 미풍양속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 병 걸리면 다 자기네 씨암탉에도 내주고 또 뭐 서로 힘을 보태서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우리나라에는 현묘지도라고 말한 풍요도, 선비정신, 또 신선선자, 선도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의술로 파생이 되면 인산 선생의 의학입니다. 인산을 어지인자입니다마는 사람인에다가 몇 산자를 넣으면 뭐죠? 인산 선생이 선도의 그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게 의술은 지금 서양의 학문 분류로는 기술과학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런 기술의 의학이 아니라 의술은 이치에 맞는 의술이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인류의 삶에서 도라고 불리는 소위 진리라고 불리는 이 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모든 그 국민에게 그 가르치고자 애썼던 분들이 이 선비들인데 그래서 우리 도학 사상의 아주 그 중흥조가 바로 우리 김정직 전 함양 군수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정신이 다시 정립이 돼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교과서나 이런 데 반영시켜 가지고 정말로 이 제대로 이제 정립해서 우리 국가 모든 국민의
정신을 좀 더 고상하고 고고하고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들로 이 바꾸는 일을 우리 안의향교, 함양향교, 우리 유학 또 성균관 이 유도회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정말 이 중심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96년 3월 1일부터 이 세계일보의 문화부장 이규원 부장께서 저더러 우리 국조 단군 일에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와 또 의술과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울러서 천자문을 하나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늘천 따지에 거무른 노루왕, 이거는 수나라 주흥사가 하룻밤 사이에 천자문을 짓고 머리가 하얘져서 백수문이라고 불리는 그런 글입니다. 천글자로 된 이 천자문이 글자 천자밖에 안 되는데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 짚었습니다. 참 묘합니다. 그래서 복희 씨가 세 발자국을 보고 문자를 만들었다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새로운 천자문을, 이 시대에 맞는 천자문을 한번 좀 지어서 우리 신문에 매일 연재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거 말이 그렇지. 중복되지 않는 천자를 가지고 우리 단군 일에 내려오는 역사를 다 정리해서 의술도 문화도 다 정리해서 한다면 세상 천지에 그런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제가 이 글쟁이로서 욕심에 그 신문에서 이렇게 매일 연재한다는데 그럼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승낙을 하고 1996년 3월 1일부터 세 글자씩 이렇게 연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60회 연재를 하니까 1080자 아닙니까? 한 글자도 중복되지 않게 1080자를 가지고 신천자문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연재할 때는 이름이 김윤세의 양생천자문 이렇게 했었고요. 그 뒤에 그것을 전부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이 간행할 적에는 김윤세의 수테크 심신건강천자문 이렇게 해서 이제 출간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국조 단군 일에 내려온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다 망라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갖고 1년 2개월 만에 그걸 이제 다 1080자로 된 신천자문을 완성을 해서 그게 우리는 전 세계에서 천자문이라고 불리는 역천자문, 광천자문, 또 조선 역사천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간행된 천자문 10종류 이내인데 그 중에 천자문 하나를 제가 이제 완성해서 세상에 했고 책을 냈는데 그 책에 360회 1080자로 다 하고 요약본으로 이 세 글자씩 27회 연재를 더해서 81자로 그걸 요약을 했습니다. 역사와 이제 문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 자료에 드린 게 바로 이거고, 나중에 잘 읽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중에 오늘 27자를 이렇게 추려서 오늘 설명드릴 핵심 내용, 즉 고은 최치원 선생의 풍요도 사상, 이제 그거하고 인산 선생의 역시 이 선도 의학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국조 단군 일에 내려온 그 사상의 맥, 또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 글자 몇 자를 키워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초한검 임간역 맨 처음에 환검은 단군을 말합니다. 환검께서 간역, 간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국을 뜻하거든요.
지구의 간방, 지구의 두뇌란 뜻입니다. 이 처음에 단군 왕검께서 이 지구의 간방인 이 한반도 땅에 임하셔서 천부경을 이 말씀하셨다. 천부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자연의 법칙에 부합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숫자로 이렇게 일시무실 삽상동 무진본해서 81자로 설명한 그런 글입니다. 그것이 묘양산 석벽에 과두문자로 내려오는데 이제 그 뒤에 98세 손에 이르러서 고은 최치원 선생께서 묘양산 석벽에 그 글을 베껴서 한문으로 그때 통용되던 한문으로 다시 쓰셔가지고 시후인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뒤에 또 한 1100년쯤 뒤에 인산 선생께서 다시 함양 땅에 오셔서 그 고은 최치원 선생 또는 국조단군의 천부경에 깊은 의미를, 깊은 뜻을 부연 설명해서 이제 정말 세계 만방에 유포를 시키셨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요약을 한 건데, 이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의 신모천왕, 일본 개국조 신모천왕보다 약 1300년 앞섰다라고 해서 역사 이전의 시대다라고 해서 신화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우리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우리 민족이 광복 이후에도 계속 그런 우리가 우리 상고사를 부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우매한 짓을 대한민국의 사학자들이 이렇게 저지르고, 그래서 상고사가 지금도 부정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고사를 복원한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또 고교 교과서에서 또 흐지부지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정사고 유사는 야사, 일사인데, 그래서 그거는 역사의 범주에서 배제시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보다 삼국사기에 빠져있는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아주 정확하게 삼국유사에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의 그 사료적 가치가 더 높다는 말까지 할 정도인데, 거기 삼국유사 기 2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환웅천왕께서 하늘물이 3천을 이끌고 강우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오셨는데, 위지 신시, 세상 사람들이 그곳을 신시라고 불렀다. 신들의 저자.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강한, 하늘물이 3천을 이끌고 하강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유추할 때는 문자 기록을 잘못 해독해서 그렇고요. 중국의 천산산맥으로부터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 살다가 이동을 했습니다. 더 따뜻한 남쪽으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묘양산 쪽에 새로운 터전을, 을밀대, 묘양산, 평양 이런 데로 터전을 잡았는데, 원주민들이 그 지혜로운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법을 만들고 366가지 인간사를 다 주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천문지리, 의학복서 이런 것들을 전부 주관을 해서 정치인이, 제사장이 정치를 겸하는 제정일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시유 일웅이로, 그때 호랑이 한 마리, 곰 한 마리가 동혈이가 한 굴에 있다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환웅천왕을 찾아갔습니다. 환웅천왕은 단군 왕검의 아버지입니다. 낳기 전이죠. 환웅천왕을 찾아가서 원화위인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희가 사람이 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유 영해일주 산이신매 환웅천왕을 신웅천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귀신신자. 신웅천왕께서 신령스러운 쑥 한 뭉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배식지 너희들은 이것을 먹되 불견 일광 100일 하라.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마라. 웅호 두기식지 곰과 호랑이가 그걸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호 불능기 부득이신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못해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곰은 웅덕이 여신 여자의 몸을 얻었다. 그러고 보니 또 혼인하고 싶어져서 환웅천왕께 가서 기도를 하니까 그 환웅천왕께서 짐짓 사람으로 하여서 웅녀와 혼인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곧 단군 왕검이다. 이게 삼국유사 기조의 기록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한국의학사를 서술한 서울대학교 김두정 박사께서 한국의학사 첫머리에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득한 옛적부터 쑥과 마늘을 의료용으로 사용한 흔적이 역사적으로 확인이 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두 가지 희미한 역사적 사실이 이 시대의 코로나를 위시해서 모든 암, 난치병, 괴질을 퇴치하는 최고의 묘방과 신약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인산선생에 의해서 부활합니다. 신약이란 책, 신약 본초란 책, 참 묘하죠. 옛날 그 환웅천왕을 신웅천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곳을 신시라고 했어요. 신들의 저자. 인산선생께서 지으신 책 이름이 신약입니다. 귀신신자 양약자. 또 신약 본초입니다. 그리고 그 처방은 쑥과 마늘인데 그때 뭐 술도 많이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병이 걸렸던 호랑이라고 불리는 호족의 남자 한 사람과 웅족의 여성 한 분이 우울증에 유방암에 폐암에 걸려가지고 그때 가장 지혜로운 분이 치료법을 일러주는 거니까 그 약화제라고 했어요. 옛날 선배들이 이렇게 화제를 써주는 거를. 그래가지고 환웅천왕님 그 여자가 여자 구실도 못하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제발 좀 병 고치고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환웅천왕께서 그래 너 병 고치고 제대로 살려면 명대로 살고 제대로 살고 여자 노릇 제대로 하려면 이대로 해라. 그리고 쑥과 마늘을 준 겁니다. 그런데 영에 신령스러운 쑥 한 뭉치 쑥이고 파고 나무고 다 묶음 단위 한단 한속 이렇게 하지 불화변의 주인주자 영의 일주란 말을 왜 썼겠습니까? 그거는 이 쑥뭉치를 배에 놓고 뜸을 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의 일주라고 신령스러운 쑥 그것도 보통 쑥이 아닙니다. 신령스러운 쑥 한 뭉치를 주고 마늘을 20개 주면서 무슨 뜻이냐? 인산선생께서 최악의 말기암 환자가 오면 죽염을 퍼먹는데 반마늘을 껍질째 구워서 죽염을 푹푹 찍어서 뜨거울 때 껍질 까서 찍어서 먹어라. 20통 먹으라고 하는데 진주의 그 4가지의 말기암 환자 이영남 여사는 당시 37세에 1990년에 찾아왔는데 자기는 암이 4가지라고 80통을 구워 먹었습니다. 80통을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먹는데 우리 5통만 먹으면 눈물이 쑥 나옵니다. 어찌나 맵고 그런지 아무리 잘 구워도 그 사람은 눈물이 뒤범벅이 되면서 먹은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37살 때 1990년 5월에 찾아왔었는데 그 아주머니 지금도 건강해요. 갑오생 청말띠입니다. 1954년생. 그때 진주 윤양병원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3개월 이상을 못 산다. 그런 사람이 모든 의료기관이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 지금도 건강합니다.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1990년대 30년 지났죠. 그때 37이니까 지금 67이에요. 가부생 청마대 지금 67이죠. 그렇게 그 아주머니가 결정적으로 살아난 그 처방이 바로 마늘 20통입니다. 그래 20통 먹으랬는데 자기가 암이 4가지라고 곱하기 4 해서 수학에 발랐는지 그래가지고 먹는데 80통은 도저히 안 넘어가더랍니다. 저녁까지 먹었는데 목구멍까지 찼는데 60통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건 못합니다. 30통 먹으려고 3일만 먹으려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병을 고치려면 약도 좋아야 되지만 자기 정성과 노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4300년 전에 환웅천왕 그 기록에 곰과 호랑이, 성질이 파닥파닥한 그 호랑이는 왜 병이 났겠어요? 맨 쌈박질하고 술 먹고 뭐 이래가지고 병이 났겠지요. 그래서 그래도 뭐 살게 하려고 환웅천왕께서 너들 이거 먹어. 그리고 병 고쳐야지 이렇게 했는데 반마늘을 고서 먹는 요법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먹으면 양기가 뻗쳐가지고 참지를 못합니다. 여성은 좀 그런 대로 견디는데 그 호랑이로 불린 남자, 간암에 걸린 남자는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갑자기 양기가 떨어져서 미동도 안 하다가 그걸 먹어놓으니까 이놈에게 자꾸 요동을 치니까 자기 나름대로 혼자 생각해 본 거죠. 야, 우리 요 옆에 춘향이 동네 남원시 넘어갔다가 야밤에 환웅천왕 안 볼 때 넘어갔다가 오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고 가서 춘향이랑 만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향란이랑 만나고 이래 다시 넘어왔는데 인산 선생님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간암의 남자들이 이걸 반마늘을 먹고 양기가 뻗칠 때 그걸 참지 않고 그게 그 힘이 돌면서 병을 고쳐야 되는데 참지 않고 하게 되면 산돼지가 들어와서 있는 집돼지까지 데리고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절대 부부관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곰이라고 불린 그 여인은 찐득하니 참고 37일 만에 21일 만에 원하던 바를 얻었습니다.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못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류 그 역사적으로 그 가장 훌륭한 그 의학의 최고 묘방과 신약이 거기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단권 신화 그리고 다 웃어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자기 조상들의 얘기고 역사적 사실인데도 아이고 웃기네. 무슨 곰이 사람 되고 말이야 무슨 만화도 아니고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또 그것을 우리 사학자들이 식민사관에 입각해서 그 바보거든. 자기 조상을 부정하는 그 얘기를 아니 없는 신화도 좀 멋있게 만들어서 좀 써드리지 않고 있는 그렇게 멋있는 이야기인데도 자기가 싹 깨부시고 부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서울대 한국의학사를 쓴 김주영 박사는 아득한 옛적부터 우리 조상들이 쑥과 마늘을 통해서 그 병을 고친 기록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환검은 벌써 이 환웅천왕의 그 처방에 따라서 엄청난 양의 마늘을 먹은 웅녀하고 혼인을 낳아서 어머니가 마늘을 엄청 먹고 낳은 아들이 단군 환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마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민족이고 마늘은 엄청난 그 위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의 불꽃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불꽃과 반대되는 저 귀신들은 마늘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서양의 하물며 동서양 귀신 다 따져서 서양의 드라큘라도 마늘 보면 기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마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벽사,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벽사 중에 또 소금도 있잖아요. 뭐 한번 소금을 확 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벽사, 삿된 기운, 음한 기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사람이 체온이 떨어져서 체온이 식어야 저승사자들이 와서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체온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데려갑니까? 그래서 마늘을 계속 먹는 것은 사람의 체온이 올라가는 일입니다. 태초에 처음 단군 왕검께서 이 한반도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 천부경 우주 자연의 비밀을 설했는데 숫자로 설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천부경 일시, 무시일, 석삼금,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 거무계 화상. 그래가지고 끝없이 세수로 간다라고 했는데, 자, 천지인, 아버지, 어머니, 자녀. 그 다음에 소나무도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모든 것들이 전부 세수로 이렇게 전부 이 삼분으로 갈립니다. 그래, 삼분천하에서 전쟁하는 글도 삼국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삼일신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일으킨 만세운동도 3.1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주 자연의 비밀을 이렇게 수로 잘 풀이한 인선생의 표현에 의하면 천하 문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은 최시원 선생님도 천부경을 과두문자 천부경을 한문으로 이렇게 하신 분이 최고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아득한 옛적부터 내려온 조상들의 정신을 그대로 개성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4페이지에 보면 다시 이제 고은이 나타났다라고 할 때 이 삼성기에서 환홍천왕이 비로소 하늘을 열어 백성을 가르치매 천경을 설하고 신고, 삼일신고를 강론하여 크게 대중들을 가르쳤다라고 소개한 바 있다. 최문창우 전집의 고은선생 사적편에서도 전서로 되어 있는 신지씨의 비석글이 읽기롭다는 것을 감안하여 한문으로 옮겨 적었다. 전비, 길불남독, 고은역지, 고은선생이 번역을 했다 그러죠. 또 태백산에 단군의 전서 글씨체 비석이 있다라는 대목도 보인다. 이 계연수 선생이 나중에 1920년대에 묘양산 석벽에서 전서체의 천부경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 상고사의 면모를 알 수 있는 한단곡이라는 책을 이렇게 세상에 유포시켰는데, 그것도 계연수 선생이 1900 몇 년 이후에 이것을 세상에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책이 나오니까 역사학자들이 길길이 반대를 합니다. 우리 역사를 축소해놓고 복원시키려니까 자기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런 엄청난 민족 앞에 과오를 하고, 그래도 아주 천만다행인 것은요, 그 학계의 태도이자 거기에 중심 인물이었던 이병도 선생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굉장히 많은 사학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돌아가시면 큰일 나니까 반드시 민족 앞에 사죄하고 사과하고 세상을 떠나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병도 선생께서 결국 사과하고 자기가 상고사에 그것을 밝히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잘못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사과를 하고 그분이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세상의 작은 비밀은 언제까지나 유지되는 법이 없습니다. 다 밝혀지게 되어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 상고사는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기록, 그게 단군 기2조입니다. 거기에 나온 대로 정말 처음부터 이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의 훌륭한 정신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 고은 선생께서 그 묘양산 석벽의 글을 옮겨 적어서 이 세상에 알려서 고은 사적 고은 선생 사적에도 그게 또 문집 거기에도 나오는데 글자가 몇 글자가 좀 틀립니다. 그렇긴 해도 대강의 큰 줄거리는 나오고 이 천부경 묘양산 석벽본은 1916년 운초 계연수 선생에 의해서 이제 발견됐죠. 그래서 이듬해 정사년 1917년에 서울 단군교당으로 전달돼 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 고은 선생 문집하고 7가지 차이점이 이제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 태백산을 양지연성을 공부하고 약초캐기를 어부로 삼아 구름처럼 떠돌기를 10년. 그런데 작년가의 태백산 가로하고 묘양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삼이 태백의 산이다라고 하는 게 백두산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그 사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군구를 비롯해 가지고 금선대, 설령암 모든 것이 전부 묘양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태백산을 묘양산이라고 했는데 삼이 태백의 산은 묘양산이고 그래서 거기 지명이나 그런 것들이 거기 다 있고 그래서 계연수 선생이 묘양산으로 들어가서 물길 따라 거슬러 올라가다가 물길이 끊어지고 인적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거기에서 그 계곡물 곁 석벽에 오래전으로 보이는 새김글이 있어서 손으로 이끼를 띄고 보니까 이 천부경입니다. 말로만 들어왔던 과도문자 천부경이라서 그걸 이제 탁본을 하고 해서 이 세상에 전한 것이 오늘날 그 한단곡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돼서 그 꼭 한번 이렇게 일독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우리 민족이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그것으로서 전 세계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그 내용인데 소위 그 당시의 그 문명이 신시 문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의학을 신시의학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시의학이라고 하고 조선 중기의 청허 휴정이라고 그러죠. 서산대사가 저 이북의 평안도 거기서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찌어찌 인연이 돼가지고 그분이 지리산에 들어와 사셨습니다. 그 처음 출가는 지리산 거의 쌍계사우의 의신골에서 출가했고 그 뒤에 그분이 주로 와서 계신 곳은 그 영원사, 벽송사, 그 다음에 저쪽 그 상무주 그 청매 인호 스님이 있는 그 무슨 저기 도서람 이제 이런데 서산대사가 계셨는데 그 서산대사께서 고은 선생을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수지 팔척 삼한남이 이 팔척의 삼한의 남자가 성동중하 400주 명성이 중국 400주에 이렇게 떨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또 격황소서라는 글이 동문선에 있습니다. 그 황소의 난에 이 고병이라고 하는 중국 장군이 갈 때 그 문관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황소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을 토벌하는 그 글을 고은 선생께서 지으셨는데 정말 한번 읽어보시면 천하의 문장도 그런 문장이 없습니다. 그 고은 선생의 그 격황소서 이것을 받아본 이 황소가 참 유감스럽게도 엄청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란군이긴 해도. 그래가지고 그 글을 읽다가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하지 않고 결국 고병이 그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 그랬습니다. 사람들만이 너를 치는 게 아니고 하늘과 귀신들조차도 너를 주살할 것이다 라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좀 무식했으면 그냥 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러고 말 텐데 전쟁도 못 해보고 그냥 반란이 진압돼서 이제 그런 명문에다가
그 다음에 아까 난낭비 서문 70몇 자인데 천하에 그런 문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은 최치원 선생의 비석글이 지금 온전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저 대표적인 것이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 비명입니다. 첫머리가 도불 원인 인무이고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 고은 선생은 그냥 학자라고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성자도 그런 성자, 대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보령 성주 백월보강 탑비라고 하는 것이 역시 그 낭해화상 비명인데 그 비석글, 그래서 네 산의 비석글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 비석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주 자연의 법칙과 그 이치를 꿰뚫는 그것이 천문지리 의학복서를 막론하고 굉장한 분입니다. 저 상님이 1100년이 넘는데 그냥 나무가 나고 죽고 되면 저렇게 있다. 그런데 저렇게 제방을 잘 쌓기도 참 옛날 뭐 포크레인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손으로 다 하는 건데 저렇게 제방을 튼튼하게 잘 쌓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귀신처럼 알아가지고 그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알림으로 나무를 심었는데 또 침엽수를 심으면 그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화렵수를 심었어요. 아 도대체 무슨 서울대 이막 박사도 아니고 무슨 하버드 뭐 산림학 박사도 아닌데 어찌 고은 최치원 선생님께서는 그렇게도 이제 뭐 그 깊이 알고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저렇게 손대놓은 게 요새 뭐 엄청난 걸 쌓아도 포크레인으로 기술 좋고 뭐 재료 좋은데 큰 비 한 번 나면 휙 날아갑니다. 그런 비 아무리 맞아도 상님 어디 한 교통이 날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고은 선생의 그 지혜로 결국 이 함양 땅은 정말로 이 뭐 우선풍조한 그런 복된 땅이 되고 정말 살기 좋은 땅이 되고 그 재난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여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인류의 한국 국민의 한국 사람들의 이상향이라고 하는 청학동을 고은 선생 손으로 직접 만들어 놨는데 이 함양이라고 하는 곳은 이것은 정말 이 귀신이나 알까 말까 할 정도의 정말 살기 좋은 훌륭한 땅이라서 옛날부터 여기는 지게지고 육법전서를 외우고 다닌다 이제 이럴 정도로 함양에 법조인이 많죠. 함양에 또 저기 장군들이 많죠. 그 다음에 또 선비들도 엄청난 훌륭한 선비들이 있죠. 사회 진출해서 행세를 하거나 말거나 간에 유호인 선생이나 뛰어난 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저기 함양 거울은 크지도 않은 거울인데 이 거울에서 그런 명망 있는 그 대학자들이 뭐 줄지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선천경기가 좋은가.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도교산이 1508m입니다. 지리산이 1915m입니다. 북쪽 머리에 남도교산, 남쪽 머리에 지리산 천왕봉, 이러고 이 함양이라고 하는 고를 해발 1000m가 넘는 산 13개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소위 산자수명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때 소장님이 한번 말 길게 할 것 없이 간단 명료하게 함양이 청정자연국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에서 흐르는 모든 물의 80%가 음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도시가 이 한국 땅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몇 군데 없습니다. 함양은 그 13개의 산이 전부 수원지입니다. 발원지고. 이래가지고 내려가는데, 그리고 저 이제 남강으로 해서 저 낙동강 수계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낙동강 환경관리청이 이제 관할을 하는데, 이런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선비 문화만 다시 이렇게 부흥시키면 이 아무래도 훌륭한 문화와 훌륭한 정신으로 더 훌륭한 삶이 가능한 것이지
돈이 많고 뭐 먹을 게 많고 이런다고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많이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질이 좋은 걸 먹고 그리고 이 좋은 자연 환경에서 맑은 공기, 맑은 물을 이제 하면서 자기 건강 관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서 건강 관리해야 뭐 한 120, 130 살면서 공부도 쪼까 하고 고은 선생 뭐 사상비명도 한번 읽어보고 뭐 이렇게 해서 난낭비서도 한번 읽어보고 해서 삶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치에 맞는 삶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제 살아야 그래야 정말 함양 땅 안에 있는 4만여 명의 지금 4만여면 조금 못 된다고 그러죠. 4만 가까이 되는 모든 함양 군민들은 이 3세 이하 어린이 빼고는 다 훌륭한 도인들이다.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듣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갖춘 곳이 함양입니다. 그런데 정신이 좀 딱 바로 서지 않고 그것을 좀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 정신 수련을 좀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니까 그런 것이 좀 미흡해서 그렇지 그 환경과 조건은 충분한 겁니다. 과거 신라 화랑들이 하던 풍류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해서 함양은 옛날부터 정말 곳곳에 지리산 골고래요. 정말 숨은 도인들이 많습니다. 그 서산대사 와 있을 적에 뭐 저 오도제 유래에 나오는 청매 인후조사가 서산대사 제자입니다. 그 서산대사 제자들 중에 엄청난 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육아의 도인들은 또 김정직 선생, 일도 정야창 선생 뭐 할 것 없이 또 얼마나 훌륭한 그 유학의 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유불도를 통틀어서 이 또 산악지대를 옆에 두고 있으니까 여기는 도인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잠시 한눈 팔아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걸 우리 이 함양 안의 유도회가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빛나는 이 함양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드린 월간 인산의야 거기에 세상에 꼭 알려야 할 이야기에서 세알이라고 합니다. 세알이. 그 세상에 꼭 알려야 할 이야기라고 해서 우생마사의 지혜로 이제 코로나 극복을 하자. 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치를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도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치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치를 거슬리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대나무를 혹시 분지르면 잘 부러집니까? 근데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쫙 쪼개지죠. 파죽지세. 대나무의 그 결 따라서 쪼개면 쪼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결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면 결을 따른다. 그게 순리입니다. 대나무에 결이 있고 사람도 살결입니다. 물에 물결이 있습니다. 바람에도 바람결이 있어요. 바람을 맞으면서 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겨울에. 등지고 가면 순풍이에요. 그거는 뭐 괜찮아요.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고 순풍에 덧단듯 한다 그러는데 바람도 바람결, 물도 물결 이러는데 자, 결을 따른다가 순리입니다. 결을 거슬린다가 영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엄청난 장마 폭우가 내렸을 적에 여러분에게 소들이 뭔가 보여줬죠. 합천에서 떠내려간 소가 며칠 만에 저 밀양에서 발견됐지 않습니까? 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전부. 그래서 수십 마리가 지붕 위에 올라가 살았습니다. 올해 장마 때 소가 380마리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소 중에도 밀양 놈은 그냥 헬렐레 하고 있다가 죽고 좀 소 중에도 좀 뭐 저기 사삼경야도 본소인가 봐요. 향교 출신 아닌 모양인데 그 소들은 뚜벅뚜벅 해가지고 거기 사성암이라고 있습니다. 해발 500m 넘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게. 아니 웬 소들이 그래 뚜벅뚜벅 해서 1시간 넘게 한참을 걸어가지고 해발 500m 그 사성암 마당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칼라로 신문에 막 그게 나가지고 또 뭐 스님들이 또
아주 해석을 또 그렇다게 합니다. 소들도 급하니까 부처님 품 안을 찾는데 소들이 물을 피해서 간 거죠. 이제 말하고 소하고 돼지고 어떤 짐승도요. 보통 때는 호수에서 헤엄을 치면 말이 소보다 월등 잘 칩니다. 빠르고. 말이 근육을 보세요. 또 하루에 1000리를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가 그 말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도저히 안 되죠. 그런데 대홍수가 나서 휩쓸리면 사람이고 돼지고 모두 휩쓸리면 다 죽습니다. 불과 요만큼 흐르고 다 죽어요. 휩쓸려서. 말도 제법 버티는데 근데 말은 소만큼 이렇게 지혜롭지는 못합니다. 말은 지 힘이 있으니까 물살을 헤치고 나가려고 그러면 자꾸 밖으로. 그래가지고 물이 치면 자꾸 밀고 버티면서 나가요. 그래서 힘이 빠져서 바로 휩쓸리는데 소가 어떻게 나오는가 가만히 보면 소는 물에 그냥 한없이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물살이 조금만 약해 보인다 싶으면 밖으로 조금 나가요. 그러다 또 힘이 빠지면 또 물에 뭐 한없이 떠내려가요. 그러다 또 조금 상황 봐서 조금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 밑에 가서 무트로 올라오는 건 결국 소입니다. 소밖에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선사들이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더라 이거죠. 자, 저 홍수보다 더한 재난의 물결이 뭐 코로나고 뭐고 우리 인생에 닥쳤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처럼 뭐 버티고 무리한 치료를 하면 빨리 가는 겁니다. 비명행사하고. 소처럼 이치에 맞게 결을 따라서 가면서 차근차근 치료를 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그 사람은 병마를 근본적으로 물리치고 회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 닥쳐온 이 재난의 물결을 자기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그것이 우리 민족 정신에 쭉 내려오는 거기에서 의학 파트를 이렇게 인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서 이 전국 전 세계에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함양은 등잔밑이 어렵다고 또 인 선생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르고 또 이제 제가 오면 뭐 다들 뭐라니 아이들 소금 양소 온다는데 주겸 이제 하니까 이 주겸이 함양에서 또 전국 최초로 세계 최초로 함양에서 산업화돼 가지고 지금 주겸을 만드는 데가 한 100군데도 넘습니다. 사업자들이. 그런데 주겸 산업의 메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함양에서는 아직 이 소금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정제염, 사람이 음식에 넣으면 안 되는 소금을 계속 쓰고 그래서 건강에 해롭고 혈압도 오르고 위도 헐고 그런데도 잘 이해를 못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더 좀 잘 몰라요. 그럼 딴 사람이 야 그거 주겸 좋다는데 그거 좀 어떻게 좀 구할 수 있냐 그러면 그래? 우리 옆에 주겸이 있는데 그거 난 몰랐네 이러고 또 주겸을 선물해도 이거 소금을 뭐 많이 먹을 필요 있나 이러고 넣어놓고 잘 안 드세요. 근데 주겸은 자기 건강에 활용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엄청나게 그 효과들을 이렇게 거둘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좋은 함양이라고 하는 지상낙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정말 이 훌륭한 정신으로 수련 잘하고 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면 이보다 더 좋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 함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늘 눈에 익숙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온 사람들은요 함양 땅에 오면 야 세상에 이런 데도 다 있구나. 가는 곳마다 절경이 아닌 곳이 없고 가는 곳마다 물 깨끗하고 산 좋지요. 그래서 참 좋은 지상낙원인데 지상낙원에서 플러스 알파 훌륭한 이 선비 정신 이것만 잘 부활시켜 놓으면 이 함양은 더 바랄 게 없는 이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 기초를 고은 최치현 선생님께서 확실히 다져서 저쪽 백운산 저쪽에요. 그쪽부터 내려오는 굉장히 냉기 그 물결이 그렇게 내려오면요 이 함양에 이 재난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서 이 폐해를 막고 길한 기운을 더 보강한 이런 그 땅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그 고은 최치현 선생이시고
또 그 더하게 이런 정신을 중간에서 또 잘 전해주신 분이 이 김정직, 전필제 김정직 선생이고, 또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맞게 정말 이 건강을 확실하게 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도록 또 큰 길을 제시한 분은 인산 김일훈 선생이시고, 그래서 그 세 분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 함양의 정신의 진수를 보게 됩니다. 뭐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결론은 우리 함양이 선비정신의 이 고향 수도이고, 또 거기에서 우리 자부심을 갖고 우리 뭐 몸만 건강할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 같이 건강하게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가장 빛나는 이 함양의 도인들이 되시기를, 또 그 훌륭한 삶을 오래오래 이 병 없이 자기 자연수명, 120세 자연수명을 이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